그 후 조소왕은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하는 데 참여한다. 1919년 4월에 선포된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조소왕의 삼균주의는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제를, 사회경제적으로는 평등사회를 지향한다.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사용한 첫 번째 정식 문서이기도 하다. 여기서 소왕 선생이 이미 대동단결 선언 때부터 준비했던 약식 헌법 10개조가 대한민국 헌법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요 조직이 이루어지고 또 정부의 체제가 의정원과 행정원 체제로 나누어져서 이튿날 4월 11일 새벽에는 임시정부 조직이 끝납니다. 이것은 조소왕 선생이 이전부터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준비해왔기 때문에 단시일에 이것이 결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 관내에서는 독립운동 세력의 통일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국과의 항일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를 계기로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조소왕이 속해 있던 한국독립당을 비롯한 5개의 독립운동 단체는 1935년 민족 단일당으로서의 민족혁명당을 조직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민족혁명당을 통한 독립운동 세력의 결집은 곧 깨지고 만다. 제각기 독자적인 이념과 노선을 정립해가고 있던 세력들에게 단일한 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하는 통일당의 구성은 힘든 과제였다. 그런데 그러한 그 단일당을 만들게 되면은 단일한 지도 이념이 있어야 될 텐데 좌우익을 통합할 수 있는 단일한 지도 이념으로서 뭘 내세우느냐. 그 이전에 민족주의라든가 또는 사회주의라든가 이것은 이미 어떤 그 특정한 좌익이나 우익의 지도 이념으로서 고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제3의 이념을 내세워야 진정한 좌우익의 통합이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그때 조소왕은 독립운동 진영의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좌익과 우익의 연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3의 지도 이념을 제시한다. 정치, 경제, 교육 세 분야에서 골고루 평등이 실현되는 조선식 민주주의를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지도 이념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서 구체화된다. 조소왕은 민족의 독립과 이상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4개의 단계론적인 방법을 통해 실현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사이에 차별 없는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좌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제3의 노선으로서 조소왕의 삼균주의는 좌우익을 통합한 통일정부의 지도 이념으로 채택된다. 1941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5당 연립정부가 됐어요. 5당 연립정부라는 게 이제 좌파, 우파, 무정부주의파, 여러 이제 정파가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5당 연립정부 형식의 임시정부가 거기에 처음 역사적으로 성립이 됐죠. 근데 그 주도적인 작업을 거의 조소왕 선생이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결과 의회는 한국독립당이 3분의 2석 그리고 야당 사회주의 연합 세력들이 3분의 1석을 차지한 통일의회가 됐고
또 군대는 민족혁명당의 군대인 조선이용대가 광복군 안에 들어와서 제1지대로 군사 통일이 됐습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세력의 힘을 통일한 가운데 해방 조국으로 돌아온다. 해방 정국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조소왕은 삼균주의 청년동맹을 조직해 그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 삼균주의 청년동맹의 조직국장을 지낸 하상영 씨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강연회에서 처음 들었던 삼균주의의 내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한국당 추천으로 건국시천은 양성군에 내가 일기생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강연회를 하는데 소왕 선생이 특강을 나오셨어요. 특강을 하는데 삼균주의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난 생전 처음 들어보고 어디서 알지도 못하던 얘기거든. 그분이 그때 얘기할 때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누르는 이것이 없어야 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멸시천대하는 것을 없어야 하고, 배우지 못한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멸시 또한 천대하는 것,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누구나 이것은 옳다고 생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나로서는 그것만은 나는 인간이 지켜야 할 일이라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 고르게 하는 사회를 만든다는데 난 공감이 갔습니다. 해방 정국에서 조소왕은 강연과 연설을 통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통한 민주국가를 건설하자고 역설한다. 나 조소왕은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우리 민주 독립을 성공하리다. 아기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상 권리를 갖게 하리다.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리다. 그러던 1947년 말 한반도의 신탁 통치 실시와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열린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미국과 소련,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된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한다. 조소왕은 신탁 통치가 무산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계기로 남북한 통일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엔을 통한 남북 문제 해결은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1948년 1월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남한을 방문한다. 그러나 유엔 한국위원단의 입국을 북한이 거부함에 따라 북한에서의 선거가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유엔에서는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 즉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의함으로써 단독 정부의 출현을